자, 오늘부터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단원에 들어가게 돼요. 미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또 패러다임 하나가 좀 바뀌겠죠. 일단은 여기서 미분이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일단 정의들을 몇 개 빵빵빵 잡아놓고 시작을 할 건데, 여기는 이 녀석을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 일단 우리 미분을 한 번쯤은 배워본 사람 손. 미분은 왜 하는 거니? 미분이라고 하는 걸 하는 이유가 뭘까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분이라고 하는 행위가 뭔지는 아직은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하고, 미분이라고 하는 걸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뭘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분은 왜 하는 건지, 미분을 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고 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일단은, 미분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하게 되면 그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얻게 돼요. 거기는 걔에 대한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미분을 함으로써 우리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게 돼. 그렇지 않니?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증가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라고 한다면 별거 없잖아. 그냥 x가 뭐 예를 들어서 a에서 b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함수에다가 뭘 넣어? 그냥 a를 한번 집어넣고 b를 한번 집어넣고 둘 중에 한 거 큰 거가 최대값, 작은 거 최소값 이런 식으로 구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딱 어디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2차 함수부터 바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여기는 얘가 그냥 넣었을 때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든 증가하는 함수든 한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계속 증가할 거고 한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는 요 녀석이 무조건 양쪽 끝에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 가장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죠? 근데 얘가 2차 함수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여기는 이 범위를 꼭 신경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녀석이 뭐야? 대칭축이잖아. 그죠? 그 대칭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감소하고 있는 요 상황과 증가하고 있는 요 상황이 바뀌는 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대칭축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에서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뭐냐면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는 그 녀석을 내가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니까 우리는 미분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할 수 있겠어?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몇 차 함수, 여기서 이제 수2에서는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4차 함수까지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꺾기, 4차 함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꺾이는 이런 함수로 그려지게 됩니다. 얘도 보면은 이런 포인트들이 있지. 증가하고 있네, 감소하고 있네, 증가하고 있네.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지. 얘는 감소하고 있네, 증가하고 있네, 감소하고 있네, 증가하고 있네.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어떤 굴곡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만 내가 알 수 있으면 우리는 되게 편안하게 미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우리 뭐 할 수 있겠어? 가장 기본으로 최대 최소는 무조건 구할 수 있겠죠. 맞아? 이렇게 그래프를 하고 뚝뚝 잘라가지고 여기서 제일 작은 거 찾아주세요. 당연히 얘가 제일 작겠군요.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거가 제일 큰 거겠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 그죠? 그리고 방정식의 활용도 할 수 있고 부등식의 활용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는 걸 배우고 나서, 오케이? 다시 순서는 사실 조금 잘못됐죠. 이제 순서가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을 배웠었지. 가운데 뭐가 있었어? 2차 함수가 있었어. 사실은 2차 함수를 제일 먼저 배우고 나서 2차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여기서는 딱 그 좋은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고 그릴 수 있게 됐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3차 방정식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3차 부등식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전부 다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에 대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분 파트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다.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뭐였어?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증가와 감소라고 하는데 그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가 보통 증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증가라고 부르는 거는 보통 이제 A, B 이런 관계에 있었을 때 여기서 fx 다시 fa와 fb를 비교해 봤을 때 뒤에 게 더 커지면 얘는 증가합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B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요게 성립하면 얘는 증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X 값이 커질수록 그 Y 값은 더 커진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증가합니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똑같이 이런 상황이 돼 있을 때 여기는 얘의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면 반대로 바뀌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이런 식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지금 뭐야? B-A가 무슨 수란 소리? 양수란 소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는 뭐야? FB-FA가 또 무슨 수란 소리야? 양수란 소리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버리거나 나눠버려도 여전히 뭐가 되겠네? 양수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나눠버리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눠버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눠버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x가 지금 커지고 있어. 이만큼 커졌어. 그렇지? 여기는 분모는 분명 양수일 거야.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이 양수였다면 됐어? 이 녀석이 양수였다면 얘는 뭐가 있어? 양수겠지. 얘는 양수일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 음수였다면 얘는 음수겠지. 라고 해서 이 녀석이 양수면 얘는 증가하네요. 이 녀석이 음수면 얘는 감소하네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도 괜찮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여기는 이 녀석에 대한 흐름 요 흐름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요 녀석이 양수였으면 얘가 증가하고 있고 얘가 음수였으면 감소하고 있으니까 나는 요 녀석만 바라봐도 뭘 할 수 있겠어?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어. 됐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요 녀석이 항상 일정한 애가 하나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이 값이 항상 일정한 녀석이 딱 하나 있어. 뭐가 있지? 그렇지, 1차 함수. 1차 함수를 딱 바라본다면 여기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을 때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이거분의 이걸 계산했을 때 얘는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고 그 항상 일정한 값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 기울기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직선이라고 하는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을 나타내는 그 척도로서 우리는 뭘 사용해? 기울기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 녀석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긴 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두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요 기울기가 되고 두 점을 요렇게 잡았으면 이 기울기가 되고 두 점을 요렇게 잡았으면 이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어때? 다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죠? 구간에 따라서 A랑 B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이 값은 계속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직선일 때만 계속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얘를 그 직선의 기울기라는 성질로서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의 여기서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닫힌 구간 A, B에서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말 자체, 여기는 이거 자체가 우리가 무슨 뜻을 갖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요.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인가?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어라고 한다면 이만큼이 지금 뭐야? B-A일 게 분명하고 이만큼이 지금 FB-FA일 게 분명하니까 이거분의 이거를 계산한 요 녀석의 기울기, 요 두 점을 잇는 요 선분 혹은 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결국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뜻이야. 그럼 얘가 왜 평균 변화율일까? 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 그럼 얘가 처음에는 빨리빨리 증가하다 점점 천천히 증가하는 이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정도로 변화를 하고 있군요를 나타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마치 이건 평균 속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내가 항상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명절 때 차도 많은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과속 카메라를 딱 봤어. 근데 내가 맨날 그 변화율들을 계산해 가면서 뭐 하고 있어? 속도를 측정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해서 속도, 평균 속도라는 걸 측정하잖아. 그래서 우리 구간 단속 같은 거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 딱 그 구간 단속 시점을 딱 통과하는 그 시간이랑 그다음에 마지막 종점을 통과하는 그 시간의 차이를 나눠주고 뭘로? 전체 거리로.
오케이? 다시 전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게 평균 속도가 될 테니까 그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간 단속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평균 값 자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얘가 중간중간 내가 빨리 갔다가 다시 천천히 갔다 빨리 갔다 하는 거는 단속에 걸리지 않죠.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얘는 아무리 내가 되게 빨리 갔어 그러다 이제 천천히 갔어 라고 한다면 평균 속도는 이게 될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얘는 뭐야 내가 평균 속도를 지켰어 라고 말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겠어? 평균적으로 x가 변화할 때 y가 얼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x가 변화할 때 y가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화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우리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평균 변화율에서 일단 증분이라는 거 먼저 다시 한번 보자. 증분은 뭐야? 그냥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값은 f에서 fb까지 변하는데 그때 x값의 변화량 b-a를 x의 증분이라고 하고 얘를 델타 x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로 합니다. 저기서 저 세모는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전 삼각형 x 저거 아니야. 그래서 델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알파라고 하잖아. 그죠? a랑 알파는 엄연히 어때? 다르죠. 그지? 얘는 d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d처럼 생기지 않으니 잘 보니까. 그렇죠? d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거리, 차이 이런 의미. 그래서 x의 변화량을 의미하고요. 마찬가지로 fb-fa를 y의 증분, 증가한 양 해가지고 증분, 여기는 델타 y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 녀석을 다시 써주면 p-a분의 fb-f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여기는 얘는 조금만 더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 다시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수가 있었어. 여기는 이 녀석을 a라고 하고 여기는 이 녀석을 b라고 한번 해볼게. 됐어?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는 요만큼이 뭐라고? 델타 x가 된다. 괜찮죠? 그러면 a부터 델타 x만큼 뭐 한 거니까 더한 거니까 이 b라고 하는 걸 내가 a 더하기 델타 x라고 표현해도 괜찮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이 fa가 될 게 분명한데 여기서의 함수값은 fb였잖아요. f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써도 괜찮겠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결과 이거가 y 증분이 되면서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로 자가 형성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요 세 개가 다 똑같은 표현이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결국은 x가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우리가 뭐 할 거야? 관찰할 거야. 이런 의미로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배웠을 때는 앞에 배웠던 극한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저기서 저 평균 변화율이 양수였다면 뭐겠어? 얘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되나요? 그 다음 평균 변화율이 음수였어. 그럼 얘는 감소.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거야. 몰라.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구간에서 다친 건 A, B라고 하는 그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 전체적인 증가 감소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하적 의미, 기하학적 의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하적 의미라고 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기하학적 의미라고 입에 붙어 있어서 항상 기하학적 의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케이?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 여기 얘는 그냥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여기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이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질 수밖에 없는 뭘 갖고 있어? 기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아까 설명했던 얘기지. 왜? 여기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가 이만큼 변했고 y가 이만큼 변했는데 이거분의 이거를 지금 나타내니까 당연히 이 녀석의 기울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좋아요. 우리가 이제부터 뭘 잘했으면 좋겠냐면 잘 봐봐. 이 녀석의 정의가 분명히 있어요. 정의가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얘 뭐라고 할까? 식이 있어. 다시. 이 녀석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녀석의 정의가 정확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 의미라고 해서 그냥 기의라고 이렇게 줄여서 쓸게.
알겠죠? 저 세 개가 그냥 이제부터 뭐로 보였으면 좋겠냐면 그냥 아예 그냥 하나로 보였으면 좋겠어. 오케이? 다시. 이 세 개가 그냥 하나로 보였으면 좋겠어. 다시 봐봐. 닫힌 구간 A, B에서의 뭐라고?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이 말뜻을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진 않잖아. 그지? 너희 이름도 다 어때? 부모님이 진짜 몇 날 며칠 고생해가면서, 그죠? 고민해가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그지? 지어주신 이름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름을 대충 짓지 않단 말이야. 얘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얘 정의는 뭐라고요? 얘는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X가 변하는 것만큼 기준으로 해서 Y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나는 관찰할 거야 라고 하는 평균적인 변화율을 관찰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당연히 B-A, 그 다음에 FB-FA로서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뜻.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하나로 보였으면 좋겠어. 거기다가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기하학적 의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런 얘기거든. 그럼 여기는 얘가 A였어요. 여기는 얘가 B였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FA가 될 게 분명하고 여기는 얘가 FB가 될 게 분명하니까 이거분의 이거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이 선분, 직선의 기울기가 될 게 분명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세 개가 완벽하게 하나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이거랑 이거가 따로 생각이 되면 안 돼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됐어요? 이게 따로 보이기 시작하면 미분이 너무나 어려워질 거고, 저게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분이 너무나 재밌어질 거야.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크게 어렵진 않죠? 이게 하나로 보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분명히. 선생님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시간 끄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데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갈까 봐 선생님 되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다시 식이라고 하는 건 다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봐. 여기서 내가 x-2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어떤 식을 하나 줬다고 한번 쳐봐요. 오케이? 저 식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죠? 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저 식이 의미하고 있는 거. 저 식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 얘는 분명히 봐봐. 여기가 1, 다시 2,1이 되고요. 여기는 얘가 x, y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게 편해? 얘에서 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건 해석이 되게 편해. 그런데 이 식을 바라보면서 이 식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됐다면 얘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두 개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투부터는 해석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그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반대로 또 어때? x-2분의 뭐가 되겠어? 뭐 y-1 이렇게 있었어.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이제 얘를 써줬으니까 이제 보이죠. 여기 얘는 뭐야? 이 선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됐어? 다시 봐봐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이 선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얘는 그냥 얘인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냥 알아서 해석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알겠죠? 그런 느낌으로 여기 얘를 정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균 가지고 장난치는 건 또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 한계가 있어요. 그죠? 구간 단속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속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속도가 얼마인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얘가 얼만큼 변하는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얘가 양수였다고 하더라도 얘가 빨리 증가했다가 오히려 감소했다가 또 증가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평균적으로만 증가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죠. 평균 변화율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얘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다시 정의를 할 거고, 이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던 거야?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던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라고 하는, 여긴 얘는 뭐라고 불러? 순간 변화율이야. 얘는 순간 변화율 이라고 부르는 요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걸 같이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여기서 뭐만 어떻게 되면 얘가 순간 변화율이 되겠니? 얘가 어떻게 되면 순간 변화율이 되니? 여기는 델타 X가 점점 이렇게 붙으면 되잖아요. 그지?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점점 이쪽으로 다가와서 얘가 한없이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 Y의 변화율을 관찰하게 된다면 걔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순간 변화율을 관찰할 거예요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짓만 하면 되겠어? 리미트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기만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면서 얘가 0으로 가까이 가고 그럼 Y값도 어떻겠어? Y값도 당연히 0으로 가까이 가겠죠. 왜냐면 얘가 점점 이쪽으로 가니까 요만큼 변할 동안 요만큼 가면 지금 X가 요만큼 변할 동안 Y도 되게 조금밖에 안 변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얘가 한없이 0으로 가면은 여기는 얘도 한없이 얘를 따라갈 테니까 여기는 요 점에서 0분의 0꼴의 극한이 발생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진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 프라임 A라고 해서 얘는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순간 변화율을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같이 또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기만 하면. 괜찮죠? 여기는 리미트 뭐가? B가 A로 가기만 하면. 근데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가면 돼? 0으로 가기만 하면 돼. 됐어? 근데 여기서 B는 조금 B가 변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X로 다 그냥 싹 바꿔버려. 이렇게 바꿔버려. 되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야? 미분 계수. X는 A라는 곳에서의 미분 계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떤 걸 의미할 수 있을까? 다시 봐봐. F'A라고 하는 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라고 하는 거는 이 식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생각했던 거에서 델타 X를 그냥 0으로 보내버리고 있어. 왜? 이 녀석의 변화량이 0이 돼야지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나를 관찰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 다음 요 녀석이 지금 뭐야? 요 녀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거는 지금 오타네요. 여기가 0이 아니라 A로 가야 되죠. 내 거에만 오타니? 너희 거 제대로 돼 있어? 그러네. 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얘는 A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X 값이 A로 한없이 다가갈 때의 뭘 생각해 주세요? 순간적인 변화율을 생각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잘 봐봐. 지금 상황에서 얘들아, 여기는 요 점이 있었고 요 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점을, 여기는 얘를 X라고 생각하고 얘를 X라고 생각하고 그 X 값을 한없이 어디로 붙여버리겠다는 소리야? A로 붙여버리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 점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얘가 여기까지 이동했다면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 얘가 좀 더 이동해서 요 한 이쯤으로 왔다 생각한다면 얘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여기서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 놓고 있잖아. 점을 여기 요점 고정점을 딱 찍어 놓고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게 점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점이었을 때 그대로 요로 NG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면 얘가 한없이 이쪽으로 달라붙으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저기서의 접하는 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잘 봐봐. 조금만 더 크게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 다 지울게 일단. 알겠지? 이건 다 지워버리고 다시. 그러니까 얘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었어. 여기는 요 점에서 여기는 요 점이 다시 여기가 현재 A였고 여기는 얘가 현재 X였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요런 기울기를 가질 게 분명하잖아. 그죠? 근데 요 점이 이쪽까지 이동해서 이렇게 되면 요 기울기를 가질 게 분명한데 또 이쪽까지 이동하면 또 이런 기울기를 갖게 될 거고 얘가 한 이쯤까지 오면 다시 이런 기울기를 갖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가 한 요쯤까지 오면은 요런 기울기를 가질 거고 얘가 요쯤까지 오면 요런 기울기를 가질 거고 얘가 거의 여기 달라붙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렇게 되는 접선의 기울기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이게 마치 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지구는 둥글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은
평면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딱 평행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치 지구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면 얘가 좀 이렇게 된 거고 거기는 걔를 다시 확대하면 좀 이렇게 된 거고 비슷하네. 거기는 걔를 다시 확대하면 거의 일자로 된 거고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을 내가 한없이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요 점과 요 점을 있는 요 기울기가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는 걔를 더 확대해 보면 거기 얘가 이렇게 직선이 돼 있을 텐데 얘랑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얘의 기울기를 지금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접하는 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x는 a에서 미분계에서 f'a는 곡선 얘 위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항상 같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네. 여기까지 됐어? 이게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지금까지 설명한 지금 거의 한 25분 동안 떠들었던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뭐냐면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야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고 얘를 왜 배웠을까 다시 생각해봐. 결국은 봐봐. 순간적으로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냐를 관찰한다면 거기 있는 그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겠어? 얘가 현재 이 순간에 증가하고 있었는지 얘가 이 순간에 감소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 그래프가 만약에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접선이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럼 저 기울기가 음수라는 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 얘는 이 순간에 뭐 하고 있었어? 감소하고 있었어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할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할 게 분명하니까. 그럼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게 된 거야? 순간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기는 요 녀석이 증가하고 있네. 그러다가 감소하고 있네. 증가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 순간의 증가 감소성들을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토대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목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이따 하겠지만 미분계수 값들을 다 함수 값으로 갖는 새로운 함수를 또 만들어내. 걔를 이제 도함수라고 부르거든. 이해돼요? 그 도함수라고 부르거든. 그 도함수가 이제 결국 뭘 나타나겠어? 원래 함수의 기울기들을 전부 다 함수 값으로 갖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그 기울기가 양수라면 얘는 증가할 게 분명하고 얘가 음수였다면 얘는 감소할 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함수를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미분 쪽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되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이었죠. 얘는 구간 A, B에서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다시 한번 천천히 여기는 요 녀석의 정의는요. 정의는 뭐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 즉 얘는 B-A분의 FB-FA. 다음 또 얘는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기하학적 의미는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요점이 A였어. 여기는 요점이 B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녀석의 기하학적 의미는 요점과 요점을 잇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 즉 다시 A, FA와 B, FB를 잇는 요거 두 개를 잇는 요 녀석의 기울기가 됩니다. 라는 기하학적 의미를 가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요 녀석의 정의는 뭘까? 정의. 일단 얘는 기호로 F'A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쉼표 같은 거는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F'A 이렇게. X는 A에서 미분계수.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거를 정의로서 갖게 되고요. 거기는 걔를 나타내는 식으로서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뭐야?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갖는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점이 현재 A였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A라는 점에서 여기서 그은 이렇게 생긴 요 접선에 뭐가 됩니다? 기울기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의를 갖게 돼. 기하학적 의미를 갖게 돼.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너희들한테 항상 부탁을 하거든. 미분 처음 딱 배울 때 뭘 부탁하겠어? 기하학적 의미랑 정의랑 이 상황 자체를 완벽하게 외워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있잖아.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막 어쩔 때는 한번 시험도 보고 막 그래요. 막 시험도 막 봐. 그러니까 다 써라 이러면서 막 시험을 본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 있잖아. 얘는 쓰고 얘는 못 쓰고. 얘네들은 다 써놓고 얘는 못 쓰고. 또 얘네들은 써놓고 얘는 못 쓰고. 여기는 얘는 썼는데 또 얘는 못 쓰고. 이런 상황들이 막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기는 제 의미 자체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곧대로 그냥 문자 하나를 무슨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운다는 소린 거야. 그렇게 외우니까 어때? 너무 힘들죠. 그지? 저기는 저 상황 자체가 여기는 얘를 다 배웠으면 그럼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한없이 보낸 게 저기는 저 녀석이었구나. 그러니까 얘를 알면 얘를 당연히 쉽게 알 수 있겠구나. 얘의 의미를 알겠구나. 그다음에 이 식 다시 여기는 요거 하나만 외워버리면 얘랑 관련된 식이 얘였던 거고 얘랑 또 관련된 식이 얘였던 거야. 똑같은 식이거든 사실상. 그렇죠? 그다음 얘네들을 가지고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 그 델타 x를 0으로 보낸 거니까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는 얘 접선의 기울기란 기하학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주면은 그냥 요거 하나 외워놓으면 다 파생돼서 다 외워질 게 분명한데 여기는 얘를 그냥 세모 다음에 x를 쓰랬어. 그 다음에 짝대기를 긋고 다시 세모 다음에 y를 쓰래. 델타라고도 안 해. 세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기는 얘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쪽 파트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미분이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에 어렵냐면 해석 때문에 어렵거든 얘들아. 근데 그 해석은 다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얘네들 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식만 쓸 줄 안다. 근데 심지어는 그 식도 제대로 외웠던 게 아니라 또 까먹어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풀릴 수밖에 없겠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미분 쪽 파트를 잘하려면 너희가 여기 칠판에 써있는 이 녀석이 너무나 당연한 느낌으로 다가가면은 미분 파트가 되게 쉬울 거고요. 여기는 이 파트가 여기는 이 이야기가 뭐야 저게 다 연결된 게 하나도 없어. 막 다 따로따로 외워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면 미분은 절망일 겁니다. 알겠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까지 딱 보면서 어때?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여기는 얘의 개념.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증가감소를 판단해가면서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할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성공인 거야. 여기는 얘를 굳이 안 외워도 머리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의미는 정확하게 알겠으니까 좀 편하게 외운다거나 해가지고 여기는 이 자체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일단 먼저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봐봐. 두 번째로 미분 가능 얘기 조금 이따 하자. 일단 문제 좀 한번 풀어보고 올게. 잘 봐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다음 함수에서 x의 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달래. 그럼 평균 변화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x가 0에서부터 2까지 지금 증가하는 동안 그 함수 값들이 f0이랑 f2의 그 차이를 나는 관찰하겠다. 그래서 2-0분의 f2-f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과 평균 변화율이 뭐랬지? b-a분의 fb-fa랬어 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되게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니? 그 의미를 알아가려고 우리는 지금 요 미분을 배우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해석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 알겠죠? 진짜 이거 10분이면 설명할 걸 지금 선생님이 30분 동안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순간에 여기는 얘부터가 시작이야. 미분이 어려울 건지 안 어려울 건지 벌써 여기서 결정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알겠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자. 알겠나요? 좋습니다. 그럼 봅시다. 여기 있는 얘는 뭐라? 봐봐. 딱 봐봐. 이걸 딱 본 순간 얘는 직선이잖아. 그럼 얘는 이거분의 이거의 의미가 뭐였어? 원래 기울기라는 의미였잖아. 얘는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무조건 뭐였던 거야? 3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의미를 알고 있는 자의 풀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어때?
달라지네. 계속 달라지겠네. 그지? 계속 달라지겠네. 그러니까 얘는 관찰해봐야겠죠. 얘는 2-4분의 F2는 4잖아. F0은 0이잖아. 아, 얘는 얼마? 2만큼 변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죠. 뭐 2-0분의 뭐가 되겠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 빼기 4에서 0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죠.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얘를 계산해주면 얘는 12가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마찬가지죠. 여긴 얘도 그냥 똑같이 그냥 2-0분의 뭐 하면 되는 거야?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됐어? 그게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던 의미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되게 쉽죠? 좋습니다. 그럼 너희가 이거 한번 해볼까? 금방 보자. 간단한 거니까 시간 조금만 줘봤어. 일단 얘는 할 수 있죠. 이거 안 해도 되죠? 밑에 것만 해보자. 얘는 뭐야? 얘에서 다시 얘에서 얘까지의 변화. 그럼 x가 얼만큼 변했어? 델타 x만큼 변했을 거야. y는 얼만큼 변했겠니? f3 플러스 델타 x에서 f3만큼 변했을 거야. 저만큼 변했을 거야. 그래서 그대로 식을 써주면 얘는 델타 x분의 뭐가 됩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델타 x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빼기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 나오나요? 그럼 얘는 플러스 7로 바뀌겠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9 플러스 6 델타 x 플러스 마이너스죠. 6 델타 x 마이너스 뭐가 돼?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9니까 이거 없어지겠네. 그럼 델타 x 밑에 있었으니까 델타 x 약분 시켜주면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델타 x 이렇게 되겠다. 그냥 저게 답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델타 x가 그냥 세모라는 기호랑 그 다음에 x라는 기호 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x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호 문자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마음껏 약분시켜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야. a부터 a 더하기 델타 x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그냥 2였을 거다. 됐습니다. 여기는 얘만 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됐죠? 넘어가고 자 미분계수를 구해주세요.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주세요. 이건 마찬가지. 봐봐. 여기는 이 녀석도 뭐야? 직선이잖아, 그지? 직선이면은 평균 변화율이 다 일정할 텐데 거기서 0분의 0꼴 극한으로 바뀐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뀔 거야. 어쨌든 얘분의 얘는 무조건 다 지금 3으로 일정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3이 될 수밖에 없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전히 얘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괜찮죠? 여기는 얘는 어때요? 그냥 직접 해보자. f'2를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니까 얘는 리미트 해서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2가 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그럼 단순히 뭐가 되는 거야? 0분의 0꼴의 극한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그 고생을 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해결하려고. 0분의 0꼴의 극한이 너무 쉬운 형태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빼기 4니까 x-x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x 더하기 2만 남을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다?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을 해봐. 얘는 어떤 느낌이야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대칭축이 0이었어. 근데 여기 대칭축이 2라는 값이 있었어. 여기서의 현재 기울기가 얼마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4라는 소리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의미까지 정확하게 다뤄줄 수 있어요.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요 녀석은 너희가 지금 요 정의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가지고. 오케이? 요 정의를 대입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답을 한번 구해봐. 해보자. 자, 여기는 얘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두 번째 저쪽 끝에 있는 저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뭐가 됩니다. f에 2 더하기 델타 x 빼기 f2에요 라고 하는 요 정의를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문자 취급해도 괜찮다며. 그래서 여기는 요 식을 보통은 요렇게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 a 이런 느낌으로 바꿔서 쓰기도 해요. 알겠죠? 굳이 델타 x를 달고 다닐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얘를 치환한다라는 느낌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바꿔놓고 쓰기도 합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선생님도 여기 있는 얘를 주로 사용하게 될 거야. 됐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가 되겠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지금 2 더하기 h니까 여기다 2 더하기 h를 넣으면 뭐가 되겠어? 5 플러스 h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밑에는 그냥 h가 될 거야. 그냥 요거 계산해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이것도 전개한 사람 전개하지 말고 그냥 딱 봐도 그냥 합차잖아, 그죠? 합차니까 얘 빼기 얘 하면 h, 얘 더하기 얘 하면 뭐야? 10 더하기 h 이렇게 될 게 분명한데 h 이렇게 된 거니까 그죠? h 0분의 0까지 약분시켜 버리면 10 더하기 h인데 h가 0으로 가니까 얘는 몇이 되는구만? 얘는 10이 되는구만. 이런 느낌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0분의 0꼴의 극한을 계산한 느낌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서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 그럼 얘는 딱 보자마자 뭐가 되겠어요? 아, 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는 거는 f'-1을 구해주세요. f'0을 구해주세요. f'-1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다. 이해되죠? 오케이? 지금 뭐야? 여기는 요 점이 뭐였겠어? a, f, a였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a랑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될 게 분명하니까 요 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그 녀석에서의 순간 변화를 미분 계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풀어주세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걔는 그냥 리미트 뭐가 되겠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더하기 h-f1을 -1을 열심히 집어넣어서 뭐 해주세요? 계산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기는 쟤를 지금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일일이 한 땀 한 땀 다 계산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편한 녀석을 배우게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저런 짓을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정의대로 열심히 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계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기서 얘가 왜 -1이 된지 알겠지, 얘들아? 여기는 요 녀석이 -1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그래프상에서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였으니까 그 녀석의 순간 변화율이 궁금했던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중요했던 거예요. 되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미분 가능성, 연속성 얘기 잠깐 하고 뒤로 들어가서 문제 좀 풀다 올게요. 자, 이제 다음 넘어가서 보자. 미분 가능성. 요거는 이제 어디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좋냐면 x는 a에서 우리가 극한값 존재한다. 여기부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게. 극한값. 손이 얼어가지고 존재. 여기는 얘의 의미는 뭐였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인데 a 플러스로 갈 때 fx라는 요 녀석이랑 그다음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라는 요 녀석이랑 서로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우, 극한 이렇게 불렀었고요. 얘를 좌, 극한 이렇게 불렀었죠. 됐죠? 여기는 얘의 의미는 뭐였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가가는 거랑 이쪽에서 다가가는 거랑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극한값이 존재해요 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에 이제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얘는 정의상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애랑 그 다음에 그냥 fa라는 애랑 이렇게 두 개 서로 같아요. 이런 게 연속의 정의였지. 얘는 극한값이라고 불렀었고요. 얘를 함수값이라고 불렀었어. 두 개 서로 같아지면 얘는 연속이다. 그래서 그래프의 의미는 뭐였죠? 얘가 이렇게 가는 녀석과 이렇게 가는 녀석 같아야 되고 거기에 요거까지 이렇게 세 개가 삼박자로 맞아 떨어지면 걔를 연속이다 이렇게 불렀었어. 그죠?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테마죠.
메인 테마.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아까도 배웠지만 미분이라고 하는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었어? 하나의 극한으로 정의돼. 0분의 0꼴 극한으로 정의됐었거든. 그래서 다시 봐봐.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야? x-a분의 fx-fa로서 정의가 됐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요 녀석은 뭐라고? 이렇게 생긴 이걸 하나의 함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이 함수의 극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해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얘 플러스 값이랑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라는 녀석과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아지게 된다면 쟤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 계수라고 부르고요. 얘를 미분 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건 다시 한번 말하면 얘는 x 내에서 뭐가 존재한다?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미분 계수는 하나의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의 기하적 의미, 기하학적 의미를 본다면 잘 봐봐. 여기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요 얘기 먼저 하고 가자. 여기서 잘 봐봐. 우리가 극한값 존재하면 바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안 되죠. 그렇지? 근데 연속이면은 극한값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 됐어? 그 다음에 연속이라고 한다면 미분 가능하다? 이것도 여전히 안 되거든. 근데 미분 가능하다면 얘는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 잘 봐봐.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x-a분의 fx-fa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는 이 녀석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봐봐. 얘의 값이 어떤 상수 값으로 존재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0분의 0꼴의 극한이 돼야 돼.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도 0으로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만 바라보게 된다면 여기는 요 녀석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fa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아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니? 근데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거잖아. 이게 뭐야? 요거죠, 요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져야 됩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하면 알아서 연속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연속이라고 해서 얘가 반드시 미분 가능하다? 그건 또 아니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봐. 다시. 여기서 지금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서로 각각 따로따로 존재한다.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처음에 정의할 때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긴 얘가 A였을 때 이쪽에서만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이렇게 지금 뭘 만들었어? 기울기를 하나 만들었었잖아. 근데 우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중이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좌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이런 점 에서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여기는 이 녀석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다시 여기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요런 어떤 함수가 있었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A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점에서 여기서부터 얘를 따라서 이렇게 다가간다면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거니까 이렇게 된 요런 직선이 우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되죠? 근데 좌미분계수는 요 점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이렇게 되는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좌미분계수가 되거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얘가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점에서의 접선과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여기서의 접선 두 개가 서로 달라지게 되면은 좌미분 계수값이랑 우미분 계수값이 달라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 두 개가 달라지면 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을 테니 이런 경우일 때 뭐가 되는 거야? 미분 불가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되나요? 다시 봐봐. 얘가 만약에 여기가 A였어.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됐어?
그리고 얘가 왜 존재할 수 없는지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요 점이랑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온다면 이 점을 따라서 이렇게 갈 게 분명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는 한없이 이쪽으로 다가간다면 여기 한없이 가까운 점이 될 거고 그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기울기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됐어? 그럼 x의 증가량은 0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y의 증가량은 어때? 존재하죠. 그럼 얘는 0분의 상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0분의 상수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기울기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를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딱 하나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이 녀석의 기울기는 정의하지 않죠. 이유는 뭐야? x의 증가량이 없었으니까요. 그죠? 이 점과 이 점의 x값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0으로 존재하는 거고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다가와도 이렇게 갈 게 분명하니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연속이어야 합니다로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요 녀석을 연속이다라고 하는 이 녀석을 전제로 깔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생긴다면 뾰족한 점이 생겨버리게 된다면 거기서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미분 가능하다는 뜻 자체는 뭐냐면 연속으로 이어져 있긴 한데 거기는 그 녀석이 부드럽게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만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는 되게 부드럽게 이어진다면 걔는 미분 가능한 포인트들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가다가 뭔가 찔려 뭔가 좀 거슬려 라는 포인트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는 그 녀석은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연속이 아니거나 뾰족한 점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얘가 뾰족한 점이 아무리 미세하게 얘들아 봐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였어 라고 생각을 해봐. 이것도 여전히 어때? 요 점에서 기울기랑 요 점에서 기울기가 서로 달라지지.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미세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가 다르다면 걔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쟤는 미분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극한값이 존재한다,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다 라고 하는 요 세 개의 요 흐름을 잘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고 당연히 극한값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극한값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속은 아니고 연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분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조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하냐면 연속성을 먼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연속이 아니라면 당연히 미분 불가능할 테니까 뭐 이걸 조사하는 게 편하겠니? 이걸 조사하는 게 편하겠니? 당연히 이걸 조사하는 게 편하니까 먼저 연속성을 조사해보고 그중에 연속인 애들을 토대로 뭘 할 거야? 미분 가능성.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해 가면서 두 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가면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뒤로 가서 보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말만 주어져 있어도 얘 말이 없었어도 여기는 얘를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는 연속성을 먼저 조사를 하는 거예요. x는 2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fx와 fa를 조사할 게 분명한데 f2를 조사할 게 분명한데 이 녀석은 지금 가만 보니까 2를 기준으로 뭔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잖아. 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2 플러스인 상황과 2 마이너스인 상황으로 나눠서 조사를 해서 총 3개를 다 조사해서 3개가 다 같아진다면 연속이겠죠를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그냥 x-2가 될 거고 이 녀석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2가 될 거고 이 녀석은 그냥 0일 거란 말이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될 거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전히 마이너스 0 될 거니까 3개 다 같으니까 일단 연속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얘는 연속이구나라는 걸 먼저 보여준 거야. 그럼 이제 연속이라는 게 확정됐으니까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보면 되겠죠. 미분 가능성은 딱 두 개.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2분의 절대값 x-2 이거 하나랑 마이너스 0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0은 그냥 안 쓸게 귀찮으니까. 요 녀석이랑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x-2분의 절대값 x-0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 빼기 0 똑같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얘도 지금 어때? 절대값이 그냥 그대로 사라질 거야. 왜냐면 2 플러스니까 2보다 크거든. 근데 여기는 얘는 2 마이너스니까 얘는 음수값을 갖게 되면서 절대값이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러니 여기는 얘 값은 0분의 0꼴 그냥 당연히 1인 거고 얘는 0분의 0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두 개가 서로 달라져 버리네. 쟤는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냥 뭐 하는 거야? 이 정의대로 뭐 하는 거야? 조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다. 다시 뭐 한다고? 그냥 단순히 조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면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다면 저 그래프만 보고도 연속이다라는 건 너무나 쉽게 판단이 되고 또 첨점, 뾰족점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치? 첨점이라고 해요. 뾰족점을 첨점이라고 합니다. 첨점이 생기잖아. 그지? 첨점 생기는 걸 보면서 아, 저기에서는 2에서 미분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그래프 하나 그려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거 조사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걸 기준으로 조사를 하면 좋고요. 그래서 그릴 수 있는 건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기하적 의미, 기하학적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면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편한 거. 오케이?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이런 불편함을 겪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래프를 진짜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왜 강조를 할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 되게 겁내고 그래프 그리는 걸 꺼려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그 어려운 걸 자꾸 너희한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아, 이거 어려운데 왜 어렵게 하라고 하지? 막 이런 느낌이 들 거야. 근데 한번 봐봐. 어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어때? 편해요. 난 너희들한테 편하라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편하게 수학하자. 그런 느낌으로 그리라고 하는 거니까 편하려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그 사소한 개형을 외우는 사소한 노력만 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되게 그거 가지고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많으니 거기 있는 걔를 먼저 정확하게 그려서 생각하는 훈련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예에서 그래프를 안 그려서 구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식으로서 해결할 수 없다면 당연히 식으로 푸는 연습은 당연히 해줘야겠죠. 됐습니다. 봅시다. 여기 얘를 딱 봐봐. 여기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아직은 그릴 수 없는 게 정상이야. x 세제곱의 그래프는 그릴 수 없단 말이야. 원래는. 그죠? 교육과정에서 저거 세제곱 그리는 거를 알려준 적이 수학 1에서 거듭제곱 끝날 때 잠깐 알려준 거 말고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못 그리는 게 정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봐. 그릴 수 있다고 쳐도 얘들아 지금 이렇게 X축, Y축이 있었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대충 알잖아. 거기 2배를 한 거니까 여전히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중간에 어디서 잘렸니 얘들아? 딱 1에서 잘렸죠.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다시 크거나 같은 쪽에서니까 여기 뒤에를 다 지워버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까 얘는 기울기 6짜리인 직선이 될 텐데 그럼 이렇게 이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괜찮아? 오케이? 근데 얘가 그래서 연속이라는 건 되게 쉽게 판단이 되거든. 근데 얘가 뾰족한지 그러니까 첨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는 뭐 해줘야 되겠어? 조사를 해줘야 돼. 식으로 조사를 해주는 거야. 연속이라는 건 확인됐으니까 굳이 연속성 조사하지 말고 바로 가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죠.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뭐가 되겠어? 6x 마이너스 4 빼기 2가 되겠지. 근데 다시 한번 얘는 조사할 가치가 있니 없니? 없죠. 어차피 직선이잖아요. 얘의 기울기는 어차피 6일 게 분명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그냥 얘는 기울기 6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는 얘는 어때? 2의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약분 해주고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3, 2. 그러니까 얘가 6이 되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같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였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 부드럽게 연결이 될 테니까.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지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내가 무조건 얘를 내가 이걸 파가지고 난 이걸로 끝장을 내겠어 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우리 문제 좀 풀고 옵시다. 보자. 자, 1번 생략할게. 넘어가고요. 2번 가보자. 대표 문제 요거 하나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보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래.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a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을 때 a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단순히 그냥 정의를 가지고 푸는 거야. 우리가 정의만 알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풀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니까 4 마이너스 1분의 F4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X는 A에서 미분계수니까 F'A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대로 한번 넣어봅시다. 얘는 5분의 뭐가 돼요? 5분의. 여기다 4를 집어넣으니까 16 빼기 8이 되면서 8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2가 되면서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1이네요. 그죠? 이 값은 현재 1이었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하러 가자. 리미트 어디로 가?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가 될 테니 지금 선생님이 요 정의를 가지고 계속 풀고 있어요. 그죠? 요 정의를 가지고 다시 여기서도 요 정의를 가지고 풀고 있죠. 이유는 뭘까? 이게 더 편해. 일단은 다시 정의가 하나 더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더하기 h 마이너스 f1이라는 정의가 하나 더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왜 갑자기 1이야?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정의가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지금 요거 가지고 풀고 있죠. 왜냐면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기 얘를 전개해서 내가 푸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요 녀석은 한계가 분명해. 요 녀석은 어디에서 쓰이게 되냐면 다시 요 녀석의 한계는 분명해. 나중에 도함수라는 걸 배울 때는 정의가 이것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얘 못 써요. 그때 가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정의야. 알겠죠? 지금 편하니까 얘를 쓰는 것뿐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리미트 x가 a로 간대. x-a분의. 그냥 집어넣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될 게 분명하잖아. 라고 하는. 그냥 여기는 0분의 0꼴의 극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의미로서 여기는 요거랑 요거 똑대다가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a에다가 x 더하기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똑대다가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x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약분돼 사라지면서 남는 거는 2a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2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되게 서로 같게 해주세요. 답은 2분의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얘는 정의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되게 신기하게 저기는 쟤를 못 푸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이유는 뭐겠어? 정의를 몰라서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사과라는 걸 떠올리지 못하는 친구. 애플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자꾸 핸드폰만 떠올리는 친구. 미안해요. 어쨌든 애플이라는 단어는 사과라는 뜻이잖아. 애시당초, 그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뜻 자체가 있는데 거기 있는 걔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뭔가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 당연히 안 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고. 쭉쭉쭉쭉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오늘 도함수 못할 수 있겠다. 이 속도면은. 다시 봐봐.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 얘들아. 근데 유형 3번부터 하는 이야기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잘 봐봐.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F'A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두 가지로 생각하잖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라는 걸로 하나 생각할 수도 있고 리미트 여기서 델타 x인데 걔를 h라고 할게 그냥 h분의 f a 더하기 h-fa로서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 자체가 완성이 됐을 때 거기는 그 녀석을 F'A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모양 자체가 완성이 됐을 때 거기는 걔를 가지고 F'A라고 정의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되게 뜬금없이 F'E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서 여기는 얘의 극한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어때요? 좀 귀찮죠? 그죠?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죠. 아직은. 그지? 처음 보는 친구들은 저게 뭐야? 저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됐어? 근데 잘 봐봐. 일단 요거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요거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얘들아. 여기는 얘가 A였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차이를 지금 현재 H라고 바라본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요렇게 돼. 여기는 얘가 여전히 A 더하기 H가 될 게 분명하고 여기는 이 값이 현재 FA가 될 거고 여기는 요 값이 FA 더하기 H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원래 여기는 요 길이분에 여기는 요 길이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 H를 한없이 어디로 보내고 있는 중? 0으로 보내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 점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박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는 요거 H 대신에 뭐라고 해볼까? 뭐 H 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H 제곱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 H 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도 H가 0으로 가면 어때? 이렇게 따라갈 게 분명하지. 괜찮아?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는 얘를 내가 뭐라고 해볼까? 2H-2라고 해볼까? 되게 뜬금없죠? 2H-2라고 해볼게. 얘 어차피 H가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갈 게 분명하잖아. 괜찮니?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2H-2. 여기는 이 녀석도 2H-2로 바뀌게 되겠지. 그럼 얘도 어차피 H가 0으로 가면 이 점이 이쪽으로 간다는 사실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 녀석이 별이었어. 요 녀석이 별이었어. 별이라고 하는 게 뭐로 가기만 한다면? 0으로 가기만 한다면 이 모양 자체가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인데 그 점을 이쪽으로 보내고 있는 중이야 라는 해석이 된다는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랑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완전히 똑같이 돼야 돼. 그래야 얘의 정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만약에 있잖아.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잘 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이 h분의 해가지고 f, 그러니까 h분의라고 하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2h 마이너스 f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오케이? 얘가 의미하는 거는 h분의, 그러니까 이 길이 분의 l을 의미하게 되거든. 근데 2h는 이만큼이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는 요만큼이. 여기가 뭐가 되겠어? f, a 더하기 2h가 될 게 분명하죠. 그럼 결국은 지금 뭘 해달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해달라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차라리 2h분의 2h였다면 그 h가 0으로 가면서 얘가 사라지면서 요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맞잖아. 근데 얘가 h인데 얘가 2h가 돼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거랑 이거가 완벽하게 같아져야만 저기 있는 제가 F'A로서의 정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저 두 개가 달라지면은 이 길이랑 되게 엉뚱한 길이를 비교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는 소리죠. 되나요? 근데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다시 여기는 어디 갔어? 요 모양이랑 여기는 요 모양이 같아지기만 한다면 결국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관찰하겠어요 라는 뜻이 되니까 얘는 F'A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이런 애를 구해달래 라고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봐봐. 얘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일단 지금 3h 분해라고 돼 있으니까 f 2 더하기 h 마이너스 f 지금 2 마이너스 h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요따가 내가 뭘 할 거냐면 마이너스 f2라는 걸 억지로 추가할 거고 더하기 f2라는 걸 억지로 이렇게 추가할 거야. 이유는 뭘까?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그래요. 빨리 갔다 와. 중요한 얘기다. 빨리 와. 다시. a 더하기 별 빼기 fa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F'A의 정의에선 반드시 요 녀석의 존재가 있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무리 봐도 F2라는 존재가 없었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F2라는 걸 억지로 만들어줘. F2라는 걸 억지로 만들어줘. 오케이? 그렇게 된다면 얘를 내가 몇 개로 쪼갤 수 있겠어?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게 돼요. 다시. 얘는 3H분의 뭐가 돼? F 2 더하기 H 마이너스 F2라는 모양이 될 거고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뭐가 될까? F 2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2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로 묶였으니까 얘도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모양을 어느 정도 맞춰준 것 같아. 됐지?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는 이 녀석이 지금 현재 H를 가지고 있잖아. 이게 밑에도 뭐였으면 좋겠어? H였으면 좋겠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요 3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그냥 이렇게 쓱 빼버리자. 이렇게. 됐어? 상수배 한 거니까. 분모의 상수배 한 거니까 그냥 앞으로 쓱 빼버려도 괜찮은 거잖아. 이거 왜 뺐겠어? 여기 있던 3 있던 걸 왜 뺐겠어? 얘 H 모양이랑 이 H 모양이랑 요거 두 개를 어떻게 같게 해주기 위해서 저기 이제 3분의 1을 앞으로 쏙 빼버린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3분의 1을 앞으로 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 H가 있잖아. 그럼 여기는 밑에도 뭐가 있어야겠어? 마이너스 H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끄집어 가지고 와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아주게 된다면 이 모양 자체가 완벽하게 어떻게 똑같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괜찮니? 그럼 봐봐 이제 이렇게까지 모양을 변형했더니 여기는 요 모양이 뭐가 된 거야? 요 모양이 F'2의 모양을 완벽하게 띠게 되고요. 요 모양도 뭐가 되는 거야? F'2의 모양을 띠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는 3분의 1 곱하기 F'2에다가 더하기로 바뀌었잖아. 여전히 3분의 1의 F'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3분의 2의 F'2가 되는 거야로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얘가 6이라고 했으니까 6 집어넣어주면 얘는 4가 되겠구만. 이렇게 답해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다시 봐봐. 선생님이 수학 상부터 되게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두 글자. 변형이라는 거. 변형이라는 거 진짜 어마무시하게 강조를 하거든. 여기서 그 변형의 빛을 발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목표가 있어. 변형에는 항상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변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근데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줄 거야라는 그 타겟을 미리 정한다는 소리예요. 그 타겟에 맞게 변형을 하겠다는 소리인데 우리의 타겟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정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의라고 하는 이 모양 자체를 만들어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변형하는 모습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괜찮니, 얘들아? 오케이? 봐봐요.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있었다 쳐보자. 260번. 이런 모양이 있었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난 똑같이 지금 F'A라고 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지금 저 문제를 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한번 해볼게. 얘 짝꿍이 필요할 것 같아. 뭐가 필요해? FA라고 하는 녀석이 양쪽에 하나씩 다 붙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거든. 그럼 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마이너스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의 제곱에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일단은 짝꿍들은 다 마련해줬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지금 뭐야? 3H거든. 그지? 그럼 밑에도 3H라는 모양이 너무나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동시에 뭘 곱해줍니다? 3을 곱해줌으로써 그 모양 자체를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얘는 지금 상수니까 나가도 괜찮아서 나간 거야. 근데 여기는 얘 봐봐. 여기는 뭐가 있어? H제곱이라는 애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H밖에 없거든. 됐어? 그럼 여기도 뭘 만들어야겠어? H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지. 그러니까 내가 H를 여기다 하나 더 곱해준다. 여기다 H를 하나 더 곱하려고 했더니 이 H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리미트에 걸려있는 애거든.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까지는 못 나가고 한 요쯤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변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긴 이 녀석은 이제 F'A로서 정의가 될 거고 거기는 그 녀석은 3 앞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일단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죠? 뒤에 있는 애를 봤더니 이 녀석까지는 뭐야? F'A로서 정의가 될 게 분명한데 여전히 H가 달려있는데 H는 어디로 가고 있대? 0으로 가고 있다며. 그 H는 계속 0으로 갈 거니까 이거 상수니까 곱하기 H 하면 얘는 0이 될 게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뒤쪽은 0이 될 수밖에 없네. 결과적으로 얘는 3F'A가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우리는 뭘 해야 됩니다? 변형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뭐를 목표로? 정의를 목표로 뭐 할 거야? 변형을 할 거야. 딱 요 느낌만 찾으면 돼. 알겠나요?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너희가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공식 같은 게 알아서 만들어질 거예요. 너희가 하다 보면.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 앞에서 이런 문제를 봤다고 쳐보자. 선생님이 얘를 딱 보자마자 아, 얘는 답이 5번이구만 이러고 그냥 바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오케이? 공식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 지금 주어져 있는 현상 자체를. 예를 들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더하기 h 마이너스 f에 a 더하기 h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m이 있었고 n이 있었고 l이 있었다 쳐봅시다. 오케이? 저렇게 숫자들이 저렇게 박혀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열심히 변형한다면 결과적으로 h가 0으로 갈 때 뭐가 되겠어? mh분의 f a 더하기 nh 마이너스 fa 요거 하나라.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mh분의 뭐가 돼? f a 더하기 lh 마이너스 fa로 변형할 게 분명하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nh였으니까 얘도 뭐였으면 좋겠거든? nh였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여기는 이 m 값을 앞으로 보내버리고 여기다가 n을 곱해줌으로써 오케이? 저긴 쟤를 nh로 모양을 바꿔주고 마찬가지죠. m 앞으로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l을 곱해줌으로써 이 모양 자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f'a가 될 수밖에 없다. 얘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f'a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에 m분의 n이 붙었고 빼기 m분의 l이 붙었으니까. 됐나요? 얘네들 계산해주면 결과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m분의 n 빼기 l의 f'a가 될 수밖에 없겠구만. 이라고 해서 하나의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얘는 뭐야? 1분의 2 빼기 3이니까 1분의 5 f'a가 되는 거야. 답은 5번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얘들아. 아까 요거 있었죠? 요거 봐봐. 3분의 1 빼기 1이니까 3분의 2 f'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는 딱 이런 형태, 여기는 얘가 몇 차식이어야만 1차식이어야만 가능한 딱 요 형태거든. 그러니까 이 공식 하나 있으니까 아 저거 변형 안 해도 되겠네, 저거 공식만 외우면 다 풀리겠네 라고 생각하면은 뭘 못 푸는 거야? 좀 전에 풀었던 요런 문제는 또 못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문제, 이거 뭐야 2차가 나왔어, 마음대로 막 해도 되나?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변형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워놔야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변형이 되면서 너희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고 너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때는 써도 되는 거야. 근데 너희가 만들 수 없다면 쓰지 마세요. 알겠죠? 다시 너희가 만들어서 쓰란 소리야. 됐나요? 오케이? 너희가 만들 수 있으면 너희는 이미 이런 걸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만들어서 쓰는 건 괜찮은데 그냥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니까 써야지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면은 큰일 납니다. 알겠나요? 사실 이런 거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실은. 근데 왜 만들어줬냐면 사실은 미안하지만 내가 좀 편하려고. 오케이? 맨날 이거 보면서 알고 있으면서 맨날 이거 전개해야 되는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봐. 얼마나 슬프겠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런 걸 한번 공유해보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하지만 이건 좀 양날의 검이라는 거야. 알겠죠? 편한 건 되게 편하지만 나는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 놓고 써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너희가 이제 스스로 한번 변형을 해서 너희 스스로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보면서 얘는 K의 F'1이네. 그죠? K의 F'1이 6이니까. 됐나요? 이거 이해되죠? K F'1이 6이니까 K 값은 2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그만큼 이 정의에 대한 모양 자체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혀있고 얘를 목표로 변형해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그냥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돼야 이런 것들이 편안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 다음에 두 번째.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어? 요 녀석도 있거든. 오케이? 얘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제 얘는 이제 또 요 얘기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다음 할 변형은 이제 요런 녀석들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런 녀석들, 요런 녀석, 뭐야? 이건 뭐야? 아까 앞에 거잖아. 뒤에는 요런 녀석들. 막 되게 복잡하게 생긴 것 같아. 이런 느낌. 이런 애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는 요 정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뭐겠어? 마찬가지 그래프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이 A였거든, 분명히. 여기는 요 녀석이 뭐였어? X였거든. 맞아요?
그래서 여긴 얘가 FA가 됐고 여기는 요 녀석이 FX가 됐으니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결국 이 길이분의 이 길이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요거의 기울기를 찾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X 값은 계속 한없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 A로 가야 될 거야. 로 만들어진 게 여기는 이 정의란 말이야.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를 집어넣은 결과가 당연히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얘를 집어넣은 결과가 당연히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맞아?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바꿔준다. 만약에 x 세제곱에 플러스 a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됐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는 얘 뭐 들어가면 되겠어? x 세제곱 플러스 a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려면 x가 얼마면 좋겠니? 0이면 좋겠죠. 됐어? 그래서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라면은 얘도 이 정의로 그냥 충분히 f'a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모양이랑 여기는 요 모양이 뭐 하기만 하면 되겠어? 똑같으면 돼, 다시. 여기는 요 모양이랑 여기는 요 모양이 똑같으면 되고 그 목적지에 해당하는 여기는 요 모양이랑 여기는 요 모양이 똑같으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모양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그 목적지인 요 모양으로 갔으면 좋겠어라는 이 삼박자를 완벽하게 땅땅땅 맞춰준다면 거기는 그 녀석은 F'네모로서 그 모양 자체로 F'A의 정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써준 것 뿐이지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써준 것 뿐이지 거기는 걔는 그냥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정의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럼 봐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보자. 리미트 다시 다항 함수 fx에서 f'1이 2라고 정의되어 있을 때 이 녀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1 똑같아. x가 1로 가는데 얘 0분의 0꼴까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결정적으로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어때? 다르죠. 됐어? 근데 여기는 얘에다 내가 무슨 조작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를 좀 조작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세제곱 마이너스 f1이 있었는데요. 난 여기다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곱해버릴 거예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곱해버릴 거예요. 이유는 뭐겠어? 분모의 모양을 완벽하게 맞춰주고 싶었던 거야. x 세제곱 빼기 1로. 됐어? 그러면 여기는 이 식 자체가 뭐가 되겠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세제곱 마이너스 f1에다가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는 이 녀석이 뭐로서의 의미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져? f'1로서 의미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겠지. 됐나요? x가 1로 가면 x세제곱이 1로 가니까 x세제곱이 1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얘가 f'1이 되는 거야. 그리고 x가 1로 가면 얘가 3으로 갈 테니까 곱하기 3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3f'1이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맞춰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변형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황색이 핵심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부터, 오케이? 왜 얘를 곱할 수밖에 없었는지까지 정확하게 딱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게 쉽게 변형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요 문제 말고 요렇게 한번 선생님이 바꿔볼게. 리미트 다시 f'2가 예를 들어서 2였다 치고 f'4가 얘가 5였다 쳐볼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제곱 마이너스 f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 있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자, 일단 요거 보자. 같이 한번 볼게. 일단 요거를 변형할 거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제곱 마이너스 f4에다가 곱하기 x 더하기 2로 아마 변형을 했을 거야. 그죠? 분모 분자에 x 더하기 2를 곱해서 이렇게 변형을 했을 거야.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은 지금 어차피 x가 2로 가면은 얘는 지금 4가 될 게 분명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게 분명한 거고 이제 요 녀석이 문제인데 요 녀석. 얘는 f'2였을까 f'4였을까? 그걸 묻고 싶은 거야. 그죠? 잘 봐봐. 여기가 얼마야 지금? 4죠. 맞아.
여기가 얼마니? x 제곱이지. 됐나요? x 제곱이 현재 어디로 가고 있어? x가 2로 가고 있으니까 x 제곱은 4로 가고 있지. 이 점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야? 얘로 가고 있는 중이네. 그러면은 여기서의 기울기가 나오겠네. 지금 선생님이 지금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어? 그럼 쟤는 f'4가 되는 거니 f'2가 되는 거니? f'4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0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얘가 어차피 1로 가면은 여기는 얘도 어차피 1로 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저긴 제가 1이 아니라 저렇게 지금 뭐야? 2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x가 2로 가면 x제곱은 어디로 갈 게 분명해? 4로 갈 게 분명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저긴 이제는 f'4의 정의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해볼게, 얘들아. 잘 봐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보자. 리미트. x가 여전히 2로 가는데 위에를 f에 x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f에 뭐라고 할까? 8, 4, 12 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었고요. 여기가 x-2로만 이렇게 주어졌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됐나요? 그럼 뭔가 엄청나게 생겼잖아요. 그지? 엄청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을 지금부터 변형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떤 느낌으로 변형할지 한번 봐봐. 일단은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죠. 분자도 어디로 가고 있니?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8이니까 12가 되니까 분자도 여전히 0으로 가고 있지. 0분의 0꼴 극한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F'의 모습이랑 좀 어때? 달라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됐어?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잘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어차피 얘네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저긴 쟤네들은 무조건 고정이야. 그 밑에만 지금 조정하면 된단 말이고. 그럼 얘네 f에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4x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얘들아 f12까지 고정시켜 놓고 밑에를 요 녀석 있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 녀석 있지? 옆으로 치워버려. 이렇게. 됐어? 그 다음 뭘로 채워?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2로 채워주세요. 그냥 여기도 하나 더 써줘야겠죠?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얘가 뭐라는 소리야? 얘가 f'12였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니? 왜?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12,f12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f'12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곱하기. 얘는 뭐가 되겠어? 이게 0분의 0꼴 극한이잖아. 그럼 x-2에다가 x 플러스 6일 거란 말이야. 약분 해준 다음에 2를 집어넣은 거니까 8이 되겠죠. 라는 느낌으로 그냥 쉽게 변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겼든 나는 이 모양이 그대로 와야 되고 이 모양이 그대로 와야 직성이 풀리거든. 그래야 정의로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코 모양 그대로 만들어주려면 그냥 쓸데없는 거 옆으로 잠깐 치워놓고 채워주면서 그 모양을 그냥 되게 손쉽게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곱해? 여기다 분모 문제에 뭘 곱할 거야? x제곱, x 더하기 2를 곱할 거야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얘는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런 상황에선 그런 생각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치워버리고 채워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변형을 할 수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변형을 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요것만 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어렵습니다, 얘들아. 굉장히 어려워요. 오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는 지금 봐봐. 뭔가 되게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x제곱에 fx가 있었다면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게 얘라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게 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얘는 크로스 돼서 지금 1을 각각 하나씩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내가 애시당초 이런 모양 자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한쪽은 그냥 그 하나의 x값, 변수가 들어가지고 한쪽은 무조건 상수가 있어야 뭐가 되겠어? F'의 정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뭐가 없는 상태야? 상수 자체가 없는 상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 얘들아. 여기서 지금 이거 x제곱 f1이라고 하는 요 녀석 있잖아. 요 녀석. 이거 하나의 함수로 보이니 안 보이니? 저거 하나의 함수처럼 보여?
F1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뭐겠어? 하나의 상수값일 거거든. 거기다 x제곱을 곱했다는 얘기는 그냥 kx제곱이라고 하는 하나의 2차 함수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괜찮니? 그다음 두 번째, 얘는 하나의 함수로 보이죠. 괜찮아? 둘 다 하나의 함수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요 함수의 짝꿍이 하나 필요할 거고 요 함수의 짝꿍이 필요할 거야. 맞아? 함수가 두 개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의 짝꿍은 F1이죠. 왜? 여기다 x 대신에 1을 집어넣은 녀석이니까 F1. 요 녀석의 짝꿍은 여전히 F1이죠. 왜? 여기다 1을 집어넣은 녀석이 F1이니까. 됐어? 다시 요 녀석의 짝꿍이 얘여야 하는 이유랑 똑같아. x에다가 지금 뭘 넣었어? 2를 집어넣은 결과가 10이니까 얘는 12가 짝꿍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 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f1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제곱 마이너스 f1 이렇게 쪼개버리면 두 개의 함수로서 딱딱 쪼개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일단 앞에 거는 어때? 느낌이. 앞에 거는 여기는 요 녀석은 그냥 f1이라는 하나의 함수 값이 있어. 거기 있는 걔를 묶어주면 x-1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는 그냥 약분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1이 될 텐데 1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2f1이 됩니다. 로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됐습니다. 그럼 뒤에 거는 어때? 분모 분자에 x 더하기 1을 각각 곱해버리면 참 좋겠구만. 그러면 이 녀석이 f'1의 역할을 할 게 분명하니까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2가 되겠네.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2f1 빼기 2f'1이 되면서 2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1이 되면서 답은 4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 선생님이 오늘 했던 것 중에 마지막에 어렵다고 말한 것부터 여기까지 모양 맞추기, 그러니까 변형의 느낌밖에 없어. 목적지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변형을 시도한다?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변형을 시도해서 자연스러운 이런 느낌 자체를 만들어줘. 이런 모양 자체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푼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이걸 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얘기라고? 변형이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당식부터 시작된 얘기라고. 적절한 변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우리는 주어져 있는 상황을 내가 사용하기 편한 상황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야만 우리는 되게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변형하는 느낌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1학년 친구들은 다항식 파트에서 변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다시 한번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 변형, 이런 식으로 변형, 목적, 이유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방법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형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워줘야 되고, 2학년 친구들은 어때? 그때 내가 변형 연습을 잘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변형하는 훈련들을 충분히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그 변형이 자연스럽게 잘 된다면 미분 쪽 파트가 진짜 너무나도 쉬운 얘기가 되고, 아까 했던 정의, 기하학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오케이? 그게 잘 안 된다면은 미분 쪽 파트는 진짜 어렵습니다. 알겠죠? 우리 지연이 수투를 한번 했다 그랬잖아. 어땠어? 미분할 때? 막 장난 아니었지. 막 해석하는 느낌도 막 이게 뭐야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아예 그냥 아무 감 자체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게 쉬운 과목이 지금 수학 2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부터 되게 강조해 가면서 지금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잘 잡혀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진짜 쉬워요. 진짜 너무 당연한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하는 그런 느낌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느낌을 충분히 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숙제는 여기까지 풀어오면 될 것 같고요. 여기 4번까지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